네, 그럼 지금부터 전국 중고교 2020년 학업 성취도 분석을 통한 코로나 학력 격차 실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위 부위원장인 김태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우선 3명이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홍민정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김상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 혁신센터 연구원, 그리고 신소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팀장, 이렇게 3명이서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해주시겠고요. 그 다음은 기수경 학부모님께서 학부모 발언과 박다연 학생이 학생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구호를 간단하게 외친 후에 서한문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코로나 교육격차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부터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4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속에 등교 및 개학 연기 조치가 거듭되던 교육 현장에서 전국 초중고생 540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및 사상 초유의 비대면 원격 수업이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감염병의 장기화 조짐 속에 우려되는 학습 공백을 예방하고 중단 없는 배움을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역 안전을 위한 원격 수업 조치는 등교 일수, 수업 시수가 축소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학습 안전에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학교가 담당했던 교육과 돌봄의 기능이 자연히 축소되면서 교육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및 사교육의 영향력이 교육적 결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간 학습 격차 확대, 학력 저하 심화 등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우려 속에 교육 격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역시 불가피한 원격 수업 조치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를 우려하며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교육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4월 9일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에는 원격 수업에 따른 학습 이해도 및 교육 격차 인식에 대한 대국민 교육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 격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교사 학부모 간담회를 토대로 7월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학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등 1, 2학년 책임 등교를 비롯한 등교 확대, 교육과정 성취 기준 경감, 평가 및 입시 개선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코로나발 교육 격차에 대한 여론의 문제의식은 어떤 상황에도 모든 학생에게 배움의 권리를 마땅히 지켜줘야 할 공교육의 책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기인합니다. 코로나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습 경험의 차이를 완충해주던 학교의 역할이 희미해진다면 감염병이 종식되더라도 학교 현장은 회복될 수 없는 교육 격차의 상흔을 안고 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이러한 현실을 대면하기 전에 여론이 전하는 학교 현장의 실상을 겸허히 마주하고 교육 격차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특단의 대책을 진즉 마련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격 수업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 격차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실증적 현황 파악을 위한 노력이나 객관적 실태 조사는 전무합니다. 그나마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작년 11월 24개 일반고 대상으로 소규모 표본 조사를 시행했거나 지난주 서울교육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서울 시내 중학교 382개교 대상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지역교육청 차원의 조사는 전국 차원에서도 원격 수업으로 학력 저하 및 중위권 감소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예견했던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우려처럼 정말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가 커졌는지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본을 토대로 한 객관적 조사는 어디에서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실증적인 진단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 격차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인식적 불안은 무성히 커져만 왔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각종 교육 격차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나왔지만 진단 없이 나온 처방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육 격차 해소라는 중대한 과제는 단위 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만 전가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에서는 학력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했다며 코로나 상황을 토대로 불안 마케팅을 판매 전략으로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사교육 걱정은 원격 수업 2년 차를 맞이하여 더 이상 교육 격차에 대한 진단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작년 한 해 학력 양극화가 실제로 심화되었는지 YTN과 함께 실증적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알림위에 공시된 전국 8개 시도 중고등학교의 2020학년도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학업 성취도 분포 현황을 이전 연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에 대한 여론의 우려는 현실임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공이 중위권 감소하고 하위권이 증가한 추세는 뚜렷하였고 특히 중학교는 학력 양극화, 고등학교는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에 대한 최초의 전국 단위 대규모 실증 조사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8개 시도에서 표본으로 선정한 지역 내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 성취도를 6개 학기 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위권 감소, 상위권, 하위권 증가 추이가 두드러져 학력 양극화 심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중학교의 75.9%, 고등학교의 66.1%에서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년도 동일 시기 대비 중위권 비율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위권 감소는 2학기보다는 신학년 전환으로 인해 적응이 필요한 1학기에 두드러진 점을 감안할 때 평상시에도 중위권 비율은 2학기로 가면서 늘어났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여파가 작용한 2020년 1학기 데이터에서 이러한 1학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중위권이 감소한 학교는 중학교가 전년도에 47%가 증가했고 고교는 22%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보다 두드러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상위권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전년 대비 특별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반면 조사 대상 중학교의 66.2%에서 전년보다 상위권 증가세가 커진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하위권 역시 조사 대상 중학교의 56.9%, 고등학교의 66.4%에서 전년보다 하위권 증가세가 커진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하위권 증가세는 전년도 동일 시기보다 중학교가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36%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연도별로 응시한 학생의 표본이 다르고 출제 난이도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했으나 최근 3년간 성취도 분포 비율의 변동 추이상 중위권 감소와 상하위권 증가는 학력 격차의 현실을 되돌릴 수 없는 단서일 것입니다. 또한 단위 학교들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은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도봉구 소재 고등학교의 수학 성적을 동일 시기 기준으로 각각 3년간 추이 변동을 비교한 결과 2020년 1학기에
강남구 소재 모 교교는 A 등급이 급격히 늘고 E 등급은 거의 변화가 없던 반면 도봉구 소재 모 교교는 A 등급이 줄고 E 등급이 매우 급격히 늘었습니다. 재난은 모든 학교에 찾아왔지만 재난의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상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크게 늘면서 학교 교육의 빈자리를 혹독하게 체감하고 있는 반면 사교육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지역에서는 재난이 도리어 기회가 되어 상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8개 시도에서 표본으로 선정한 지역 내 중학교, 고등학교의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의 학업 성취도가 2019학년도 1학기와 2020학년도 1학기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이를 비교한 결과 중위권 감소 및 상위권, 하위권 증가 추이가 두드러져 학력 야근화 심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학교의 국영수 학업 성취도에서 중위권 비율은 전년 동일 시기 대비 중학교가 5.8%포인트 감소, 고등학교 4.4%포인트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모두 전년 대비 중위권 감소세를 보인 것은 조사 대상인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충남 등 8개 광역 지역별 평균치 모두 예외 없이 동일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전체 학생 중 과목별 A 등급 비율이 전년 동일 시기 대비 중학교는 2.3%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고등학교는 1.3%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8개 강력 지역별 평균치에서도 동일한 양상이었습니다. 중학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A 등급이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하는 등 2020년 중학교는 상위권 증가, 고등학교는 상위권 감소 경향을 보였습니다. A 등급과는 달리 E 등급의 비율은 학교 급을 막론하고 증가세였습니다. 전년 동일 시기 대비 2020년에는 중학교 3.5%포인트, 고등학교 5.7%포인트 만큼 E 등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8개 강력 지역별 중고교 평균치를 따져보더라도 모든 지역 중고교에서 하위권 증가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E 등급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폭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졌는데 일부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E 등급의 학생 비율이 전년 대비 31% 증가했을 정도로 2020년 하위권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고교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에 학생 10명 중 5명이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던 지난 2020년 중학교에서 중위권이 줄고 상하위권이 동시에 늘어나는 학력 양극화 현상을 보인 한편 고등학교에서는 중위권과 상위권이 줄고 하위권이 대폭 늘어난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학교 현장에 교육 격차는 존재했지만 작년 한 해 코로나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발생한 학습 손실이 가중되면서 평균적 학습 수준을 유지하던 중위권이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학습 수준이 어려운 데다 코로나로 줄어든 등교 수업을 감안하여 평가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대입 준비의 영양 탓에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에서는 일정 수준의 시험 난이도가 유지되면서 하위권이 특히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초, 중고 사교육비 통계에서도 초등학생은
대폭 줄었지만 중학생은 대폭 극소한 감소폭을, 고등학생은 전년보다 도리어 증가한 것은 중위권 붕괴와 하위권 추락을 모면하기 위해 사교육이 소비된 중고등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변한 결과입니다. 네, 다음으로 3번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학력 결손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국영수 3과목 중에 2등급, 즉 최하 등급을 받은 학생이 40% 이상인 과목에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즉 10명 중에 4명 이상꼴의 학생들이 2등급인 과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국 8개 표본 지역 내에서 국영수 과목 가운데 중학교는 14.1%, 고등학교는 35.1%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2등급 비율이 40% 이상인 과목을 시도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중학교는 최대 29.2%, 고등학교는 최대 57.6%로 지역 간 편차가 현저하게 나타남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하위권 비율이 높은 과목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고등학교는 절반 이상 과목에서 2등급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등학교 학력저하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작년 한 해 동안 고등학교의 저조한 학업 성취 상황은 고교학점제의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 종합계획상 과목별 이수 기준은 40%입니다. 이를 도달하지 못하면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이수 처리가 되어 졸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학습 결손 상황을 빠르게 진단하고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기에 보완하지 않으면 향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을 때 무더기 미이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 분석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학년보다 2020학년도에 학력 양극화 과목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국영수 과목 중 중학교는 45.7%, 고등학교는 28.5%에서 중위권이 꺼지고 상하위권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국영수 학교 평가상 전년보다 국영수 비율에서 중위권이 꺼진 과목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발 학력 격차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엄연한 현실인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 전국적인 학력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고 또 학교 교육의 공백 속에서 학습 결손이 어느 정도로 발생했는지가 실질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학력 결손은 단순히 성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학생들의 정서 그리고 사회성 발달 등 다방면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학력 결손이 지속되고 격차가 고착화된다면 학생들은 배움을 생동시키는 흥미와 자신감 또한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점에 이를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고교교육의 일상에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진단하고 또 중고교 학교 현장에서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위기의식과 대응 방향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교육부는 2020년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한 결과 기초학력 도달률이 70%에 이르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양호한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개선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학력 격차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없다라는 점을 적어놓고서도 조치 계획에는 이전부터 하던 기초학력 진단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처럼 외부 평가를 통한 조치에만 머물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학교 외부의 일시적인 평가를 통한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학교에서 시행된 평가 자체에 대한 진단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한 개선 등 학교 현장으로부터 시작된 대책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교육 걱정은 교육 당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로 인한 교육 격차의 실태를 전국의 학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수조사하고 또한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진단해서 코로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장단기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당국이 교육격차 문제를 단지 가르침의 격차나 배움의 격차로 치환해서 교사나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실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할 때 비로소 교육격차라는 재난의 그늘을 뒤로하고 학교 교육의 격도 한층 성장할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은 코로나 종식을 넘어서 교육격차의 종식을 위해서 앞으로도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사교육 걱정 세상. 네, 다음은 기수경 학부모님의 학부모 발언과 박다현 학생의 학생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이번에 입시를 치른 첫째와 고1, 중2 세 자녀의 부모입니다. 1년 반 가까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 시간은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 모두에게 아주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특정 분야의 어려움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겪고 있는 힘든 시간이기에 이 시간이 잘 지나가도록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한정된 온라인 학습으로 아이들의 학습 문제가 걱정되면서도 우리 아이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겪는 문제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기다린 결과는 너무 씁쓸합니다. 이 시기는 모두가 함께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나만 바보였나, 나만 괜히 아이들을 이렇게 놔두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개인적으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 안 되는 모든 부분을 다 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 숨겨왔던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어느 정도 돌볼 여건이 되고 그나마 아이들이 커서 책상 앞에 스스로 앉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했지만 주변에는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고 직장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돌봄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은 학습에 있어서 정말 방치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의 공적인 책임이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올수록 부모들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교는 학습량에 대한 조절이나 난이도에 대한 조절들은 없이 기존의 정상 등교 시 진행된 모든 내용을 온라인 수업과 한정된 학교 활동 안에 모두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아이들의 상황과 무관하게 실행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것 같은 모습에 속상했습니다. 이 간극을 메꾸려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데 경제적 차이로 대부분 해석되는 그 개인의 능력이 없는 이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이것은 다만 학습뿐 아니라 아이들의 수면, 식사, 사회관계,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학생들 사이에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온라인 학습이라는 명목하에 학교 및 사회에서 쏟아내는 온갖 정리되지 않은 단순 영어 이상의 외계어 같은 미디어 용어도 소외계층에겐 더더욱 사회적 소외감을 주기에 충분했으나 이런 사소한 것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잘 안 보입니다. 작년 초 코로나가 시작되고 아이들의 개학이 계속 늦어질 때부터 사회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로 코로나19를 계기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1년이 지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도 교육 당국에서는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더 잘하게 할까와 같은 단편적인 대안 말고는 근본적인 고민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학습과 방역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시고 돌봄의 문제를 위해서 꾸준히 개선책이 나왔던 것을 압니다. 이런 모든 것까지 무효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어느덧 부모의 경제적인 격차가 교육적 격차를 만들어내고 이런 교육 격차가 또다시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대해서 명확한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시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상황 기간에 발생한 학습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이제 지난 일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갔을 때 이 기간을 회고하며 사회를 원망하기보다는
감사가 많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금산간디학교 고등과정 3학년 박다연입니다. 대안학교 재학생으로서 경험했던 코로나19와 학교 교육의 상관관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금지, 비대면 수업 등이 이어지며 학교에서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들을 상당 부분 누리지 못하게 되는 학생이 증가했습니다. 우선 비대면 실시간 화상 수업은 모든 학생에게 충분한 생활 습관, 개인적 공간, 그리고 전자장비가 있을 것이라고 속단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각생이나 결석생이 훨씬 늘었습니다. 조례 도중 잠옷바람으로 급하게 화면에 등장하는 학생을 매일 몇 명씩 꼬박꼬박 보았고 종례 시간에는 학생 수가 조례에 반토막이 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불참 사유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잠들었거나 밥을 해먹다가 놓쳤다고 합니다.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니 생활습관 관리와 일정 참여가 어려워지는 학생이 많아진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 머물며 가족의 소란이나 개입으로 수업에 오롯이 참여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매 수업마다 많았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채팅으로만 겨우 참여하는 학생도 항상 있었습니다. 화면이 아예 꺼져 있는 학생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웹캠이나 컴퓨터가 가정에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PC방에도 갈 수 없어 스마트폰으로 간신히 수업을 들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충분히 상호작용하거나 집중하기 힘든 화면상에서의 반쪽짜리 수업은 깨워줄 보호자가 집에 없거나 자신의 방이 없거나 집이 소란스럽거나 마이크나 화면을 못 켜는 학생에게는 더더욱 반의 반쪽짜리 수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와이파이 등이 하나라도 없다면 그마저도 아예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불공평한 이유가 교육 환경의 차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학습의 대안을 사교육에서 찾을 수 있는 학생이 있고 그럴 수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도권 내의 어떤 학생들은 학교 대신 학원 내지는 과외를 통해 원래는 학교가 가르쳤어야 하는 것을 사교육 환경에서 대신 배웠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학생을 잡아두던 학교의 개입이 적어지니 오히려 평소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현행학습 대신 학원에서 더 효율적인 선행학습을 할 시간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사교육에도 발을 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학교 수업에 성실히 임하는 게 전부이자 최선인 학생들은 화면이 꺼지자마자 곧바로 집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저는 대안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시 교육 과정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이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과목의 수업들이 교육의 전부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 이 수업의 대안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입시 학원이나 과외를 찾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선생님들께 이런 시국의 학교 수업을 더 길게 또는 대면으로 열어달라고 무조건 조르기도 곤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졸업한 선배들과 저는 같은 질과 같은 양의 교육을 결코 누릴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교육 격차 실태는 고입, 대입을 비롯한 입시와 결부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당장 현재를 살아가며 마땅히 누려야 하는 건강하고 공평한 교육 환경의 보장에 있어서도 직시가 더는 불가피합니다. 학교의 종류를 막론하고 개인과 가정, 소득과 배경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구호를 외치고 그런 다음에 서한문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련하라를 같이 한번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 단어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학력 양극화 극복 방안 즉시 마련하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는 학력 양극화 극복 방안 즉시 마련하라.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정부는 학력 양극화 극복 방안 즉시 마련하라. 네, 그러면 서한문 전달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럼 이것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코로나 교육 격차 실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